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소철가의 소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철의 줄기와 소철의 열매에서 얻을 수 있는 사고라고 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이 사고라고 하는 이 식품은 오키나와 지방, 일본의 오키나와와 괌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이 사고를 밥 대신에 주식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를 먹고 살아왔는데, 문제는 이 사고의 치명적인 독성분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고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고가 무엇인지, 사고에는 어떤 독성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기르고 있는 바로 요 소철이라고 하는 나무의 줄기나 열매에서 나오는 전분을 말합니다. 이 전분을 우리들은 밀가루 모양의 고운 가루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고운 가루를 다시 쌀알 모양이나 진주 모양으로 가공을 해서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 지방하고 미국의 괌 등지에서 밥이나 아니면 빵 대신에 주식으로 먹었던 식품이 바로 요 사고입니다. 요 사고는 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독성분이 아주 강한 독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이 사고를 먹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던 시절, 흉년이 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오키나와 지방이나 괌 등지에서 이 사고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그 시절을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먹고 목숨을 잃었던 시절을 사람들은 소철지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사고가 뭔지, 우리 지금 제가 사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고를 본 적도 없고, 이 소철나무에 대해서는 소철은 많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소철나무는 많이 봤는데, 사고라고는 본 적도 들은 적도 먹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고가 뭔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구글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사고라는 그림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긴 사고가 있는데, 이 사고를 보면은 이렇게 요 비닐봉지 속에 사고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파는 모양입니다. 팔면은 이걸 사가지고서 요리를 하게 되는데, 이 사고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실물은 본 적이 없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러한 사고의 요리 방법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철의 열매나 소철의 줄기에서 나오는 전분을 가지고 조금 전에 보았던 하얀 그러한 전분으로 사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철의 영어 이름은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라고는 어떻게 쓰냐면 SAGO라고 써서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 사고는 우유와 섞어서 디저트를 만들어 먹을 때 쓰이고, 특히 뉴기니와 말루트 등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이 사고를 밥이나 빵 대신에 끼니를 때우는 중요한
주식으로 먹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요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인데 이 사고를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은 독이 조금씩 몸속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먹지 않았고 식량이 부족할 때에 비상식량으로 이 사고를 먹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흉년이 들게 되면은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굶주린 백성들이 이 소철의 전분을 어설픈 지식으로 뽑아 먹게 되는데 소철의 독이 미처 다 빠지지 못한 사고를 먹게 되면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많이 잃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 소철을 먹는 시기를 소철 지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 소철은 거의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괌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괌의 원주민 차모로족 역시 이 소철의 전분을 즐겨 먹었는데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은 총이 보급이 되면서 사냥이 쉬워지고 소철을 먹는 박쥐를 별식으로 많이 먹게 되었는데 생물 농축으로 인해서 사이카신이라는 물질이 차모로족에게 고농도로 몸속에 농축이 되게 되고 이들에게서는 선진국의 50배에서 100배에 이르는 루게릭병하고 파킨슨병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소철과 박쥐가 멸종위기에 이르게 되었고 차모로족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이 증상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철은 자태가 우아하면서 줄기의 굵기가 굵고 또 줄기는 쇠처럼 단단하면서 또 이렇게 깃털처럼 생긴 요 깃털처럼 생긴 요 잎이 매끄럽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철의 잎은 1년 내내 상록수로 자라면서 키가 이렇게 4m까지도 자랍니다. 그래서 키가 4m까지 자라는 이러한 큰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국적인 형태가 더해져서 야자수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쪽 지역의 공원이나 정원에 이 소철을 조경수나 관상수로 심어 기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철의 열매는 식용으로 먹기도 합니다.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이 소철의 열매는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철의 원줄기에서 전분이 많이 들어있죠. 원줄기 속에는 전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전분을 채취해서 그 전분 속에 들어있는 독성을 제거한 후에 그 전분을 갈아서 우려내고 식량으로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소철의 줄기나 잎이나 아니면 열매 할 것 없이 소철 식물 전체에는 사이카신이라고 하는 소철 고유의 독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철의 열매나 전분을 함부로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요 씨앗에 들어있는 이 물질이 사이카신이 최고로 씨앗의 열매에 많이 몰려 있게 되는데 이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열매를 섭취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구토를 일으키고 설사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장기간 이 소철을 섭취하게 되면은 암을 유발하여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에는 신경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먹은 소가 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이 열매를 먹은 쥐나 황금들쥐의 태아가 소두증, 머리가 작다 하는 소두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